됐습니다. 10일 날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의 운명도 결정됐지만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의 운명도 결정짓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진성준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진성준 의원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어쩌면 10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 등이 공동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돼서 한 달 뒤에 발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달 뒤면 폐기될 법안을 가지고 윤석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지금 이 검사징계법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입니다. 이 요청이 징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전국은 소용돌이 칠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추미애 장관에게는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이 사실, 한 달 뒤면 폐기될 법안, 그것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새로운 검사징계법이 있는데 이걸 놔두고 이제 민주당이 악법이라고 이미 고쳤는데 그 한 달 뒤 폐기될 법안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치겠다는 건데, 이것은 아마도 헌법소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유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결정이 나더라도 가처분 소송을 낼 경우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이 검사징계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월 21일 발효되겠습니까? 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를테면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이 결국은 추미애 장관 뒤통수를 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미 이 법안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추미애 장관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들이 모두가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한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 문제 삼고 있는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 검사징계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한 달 뒤 폐기될 법안으로 윤석열을 징계해야 하는 추미애 장관, 만약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주도한 이 검사징계법을 적용하면 윤석열 총장 징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윤석열은 미소 짓고 추미애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많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사고들입니다. 자, 지금 이용구 차관 변호사 시절 이 원전 수사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핸드폰이 찍혔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부적절한 데와 윤석열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악수다, 뭐 검사징계법과 법원징계법을 비교해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런 텔레그램 대화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됐고 그 해석을 하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검찰 담당관이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 개인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감찰 조사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점점 더 추미애 장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일조했습니다. 워낙 추미애 장관이 일처리가 미숙하자 지난 3일 입장문을 내서 이 징계위원회에 신임 차관 이용구가 위원장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뭐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기류가 확 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진성준 의원이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의원이 장기전이 될 것 같다고 말했겠습니까? 만약에 장기전이 되면 바뀐 검사 징계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의 징계는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역사상, 헌정사상,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가 논의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정황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미애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검사징계법입니다. 자, 이 여당 민주당도 일찌감치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를 좌우하는 이런 구조의 검사징계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한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가 하려던 이 시도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겁니다. 자, 이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종민이 누군지 아시죠? 자, 조국 사태나 이럴 때 늘 앞장서서 저쪽 편을 대변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낙연 이름이 끼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낙연이 추미애 장관의 뒤통수를 때린 결과가 된 셈입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사문화될 조항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만든 법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추미애 장관은 정말 옹색합니다. 지금. 자, 현행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부 다 법무부 장관 마음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인 3명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징계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민주당이 법을 뜯어 고친 겁니다. 자, 민주당은 장관이 차관을 제외하고 징계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법을 개정한 겁니다. 민주당 개정안을 보면 징계위원 외부 인사를 3명에서 무려 5명으로 늘렸습니다. 과반입니다. 이 중 3명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난 4일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과 같은 맥락으로 민주당이 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냈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통과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윤석열 징계는 힘듭니다. 자, 안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기존 곧 한 달 뒤면 사장될 폐기될 법안에 기초해서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금 본물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법안이 이미 만들어졌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1월 21일 시행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거의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한 달 뒤면 폐기될 법안으로 징계를 했고 한 달 뒤 새로운 징계 법안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추미애 장관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월 21일 시행될 이 새로운 검사징계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낸 이 개정안대로 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변협은 이미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한 데 대해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또 정영환 신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역시
법학 교수의 이름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추장관의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 명단도 공개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하라 이렇게 밀어붙이는데도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기피 대상으로 이미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깊이 논의가 있을 겁니다. 10일날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조차 지금 불투명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진성준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은 지난 2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윤 총장 징계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징계위원회로 참여할 경우 미리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기피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밝혔습니다. 자, 윤 총장이 현장에 출석해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조차 지금 불투명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KBS 1TV, 1라디오가 아니라 1TV군요. KBS 1TV에 출연해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10일 회의에서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 조사 절차라든가 신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뜻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일날 바로 윤석열을 쳐버리면 민심의 역풍을 도저히 문재인 정권이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은 정말 입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권에서 장기적 관측이 되는 것, 장기적이 관측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일 입장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무조건 쫓아냈다가 민심의 역풍을 받을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도 민주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민주당의 방침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무조건 쫓아내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의 섣부른 일처리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쫓겨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었던 중앙지검의 1, 2, 3, 4 차장검사들도 지금 반기를 들고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연일 수는 있지만 갑자기 터져나온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의 이낙연 대표 최측근 20년 직위 이모 대표실 부실장의 극단적 선택까지 겹치면서 이제 완전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평검사부터 부장검사, 부장검사 그리고 차장검사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측근들까지 배신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이낙연 대표의 20년 직이라는 이모 부실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온 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 전반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동안의 정권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던지도 드러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특종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바로 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수사를 하면서 이 정권 실세 이런 사람들의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입니다. 면담 조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동아일보가 제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이 인권실이 조사할 겁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냥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고
구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할 때, 이 대검 압수수색을 할 때 서울중앙지검이 측면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덧붙여져서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자, 한때 나는 새로 떨어뜨릴 만큼 힘이 셌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윤석열 처가 수사, 많은 수사들을 서울중앙지검이 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윤석열을 배제시키고 이성윤 지검장한테 정권을 줘서 수사를 시켰지만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장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이제 이성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면 감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성윤의 운명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는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여권 로비 진술의 면담 조서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여권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닌 면담 조서에 남겨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면담 조서마저 축소 기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윤 총장이 이낙연 대표 측근 이모 부실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지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이 수사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불거진다면 이성윤 지검장은 그 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펀드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윤모 변호사와 김재현 대표로부터 여권 로비 관련 진술을 받아낸 시점은 7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인데 당시 검찰은 일부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조차 하지 않고 면담조서만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담조서도 축소 기재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자,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재하면서 기재를 누락했다면 이것은 권력 수사를 뭉개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일이 확인된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직권남용 수사를 보면 이 정도는 확실히 구속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 수사를 방해했다? 자, 세월호 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 혐의로 실제로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금 사건을 뭉개야 한 게 아니다. 면담 조서에 관련 사실을 모두 기재하고 후임 수사팀에 인계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일입니다. 지금 대검찰청의 인권감독관실 상당히 열받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수사하면서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차장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완전히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갑과 을이. 이제 이성윤 수사팀이 윤석열을 잡으려고 감찰하고 수사하다가 이제는 거꾸로 이성윤이 윤석열 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면담 조서에 적힌 로비 관련 진술이 최초 진술보다 상당히 후퇴된 수준으로 정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외에 여당 의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다 나왔는데 면담 조서에 기재도 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씨의 이 부분도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로비스터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결과가 상급자에게 보고된 뒤 면담 조서가 최종 정리되는 과정에서 핵심 진술이 빠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옵티머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되고 권력 수사가 이제 부각되니까 뒤늦게 수사하면서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격가지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인권감독관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당시 수사 일지와 기록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어떤 진술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누락됐는지를 규명한다면 이성윤 지검장 또는 그 밑의 차장검사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처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들이 외압 일지를 적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권력의 실력자들 이름, 현역 의원 등등등등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 진술을 받고도 뭉개버렸다면 이것은 구속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런 말이 합니다. 로비 진술이 나왔다는 말이 법조계에 한창 번지는데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심적 부담이 가중됐을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올 8월 중간간부 인사 전에는 로비 관련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결국 지검장 이성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성윤에 대한 퇴진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성윤 책임론입니다. 안팎으로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실의 부실장 이모 씨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과정에서의 후방 지원 논란, 이런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중앙지검 내부의 이성윤 지검장 측근들조차도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 공식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하지 이거 뭐 무슨 암호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론에 밀려서 문재인은 결국 국민들 앞에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악의 지지율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부정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입니다. 문재인이 못한다가 문재인이 잘한다보다 20%포인트나 높다는 겁니다. 여론에 몰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로 하기 싫은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 앞에 무릎 꿇은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추미애 윤석열 데이입니다. 10일날 목요일날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떤 경우든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큰 데미지가 올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워낙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윤석열을 올가매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들불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교수의 시국 선언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제 레임덕을 넘어서 붕괴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겁이 나는 겁니다. 빨리 이걸 만들어야지 내가 퇴임 후에 안전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지 꿈 깨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과치고는 참으로 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 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다. 정말 말 맞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연설 담당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사과를 보면 나름대로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지들 마음대로 해먹었는지를.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만 이렇게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이라고 했지만 이걸 거꾸로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전혀 밟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위원 명단도 주지 않고 또 자료라고 줬는데 전부 다 신문 스크랩 뭐 복사한 거 이런 걸 갖다가 잔뜩 줬다고 합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문건은 아예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방어권 보장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서 이 이용구 신임 차관을 위원장에서 배제하고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여론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법무부의 일개 과장이, 법무과장이 지금 검찰 과장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거 윤석열에게 정부 주지 않기 위해서 뭐 거의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뭐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 행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말빨도 이제 먹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징계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웃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인기는 뜨겁고 문재인에 대한 이 문파 탈출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연설문을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석열의 윤자도 추미애의 추자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두루뭉실하게 언론들이 알아서 문재인 사과, 처음으로 윤석열 추미애 사태 언급 이렇게 나오도록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언제나 잘난 체만 하고 숟가락만 넣고 다니다가 폼나는 데만 나타나다가 이제 하기 싫은 말을 한 겁니다. 왜? 국민들의 여론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조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몰락할 수도 있구나. 다음 주면 거의 이제 20%대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40%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까불던 문바들 지금 속이 뒤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했는데 개혁은 무슨 놈의 개혁입니까? 개혁이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을 손대지 마, 이런 수사방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니 추미애가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게는 윤석열 징계와 관련해서는 불리한 정황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1월 20일이면 시행될 이 검사 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추미애가 하려는 이 쿠데타, 친위 쿠데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뒤면 폐기될 법안을 근거로 해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윤석열을 찍어내겠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도 했지만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많아서 민주당이 바꾸기로 했던 이 법에 근거해서 윤석열을 찍어내겠다? 니들 바보냐? 또라이냐? 이런 말 들을 겁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겁이 난 모양입니다. 엊그제는 진성준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진성준 의원이 KBS 1TV에 나와서 10일날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지금 이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진성준이 만약에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발언을 KBS에 했다면
이미 추미애 장관은 아웃된 겁니다. 당신은 일 처리를 그것밖에 못해? 자, 호흡기는 달아주지만 조만간 나가. 이미 이용구 신임 차관이 장관의 실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완전히 겉돌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추미애가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이 사과, 대통령의 사과는 추미애 장관한테는 치욕입니다. 오죽 일처리를 잘못했으면 문재인의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늦게나마 문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치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공수처 얘기를 또 했습니다. 공수처. 자,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퇴임 후에 감방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두 가지 혐의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오, 이런 주문 같은데 그게 제대로 될까요? 아무튼 늦게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매우 죄송하다. 죄송하면 행동을 빨리 하시든지 말만 하지 마시고